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장. Attention. 와우. 네, 감사합니다. 네, 반장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완벽하게 하시고 계세요.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 무엇이냐면, 도대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풍부하게 재정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할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일 안 해 보이는데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발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 능력. 자기 표현 능력이 그 사람의 재정적인 풍요로움을 결정한다라고 19세기 정치가인 데니엘 웹스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가지 능력만 남겨놓고 다 앗아가신다면 이것만큼 남겨놓으세요 했던 게 뭐냐면 발표 능력입니다. Presentation ability. 그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발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표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어로 돼 있어도 어려운 판에 영어로는 하물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봉이 김선달도 자기 의사를 잘 발표했어요. 대동강물도 팔아먹고 멋지게 생긴 수탉을 봉이라고 속여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봉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건 사기금 기질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어리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재미삼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서북 출신이라 그 당시 한양에 오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서북 출신들 차별을 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벌였어요? 벼슬을 포기한 겁니다. 출세는 그만하고 양반들, 그 당시에 부자들을 웃겨주자. 그래서 풍자하고 해악하고 하면서 서민들에게 기쁨을 주자.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 무대에 쓴 것은 거의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속여먹는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는 대상이에요. 그 대신에 속일 사람이 따로 저 밖에 있어요. 그들이 여기 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택되신 분들만 여기 오신 겁니다. 잘 되셨죠? 밖에 계신 분들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그들은 슬프죠. 근데 슬픈 것도 잘 몰라요. 자, 오늘 주제는요, 언어 영역이 곧 활동 영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조카들이 얼마나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즉 자기 표현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부자로 살기도 하고 성공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어를 한다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모든 활동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제적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도 수입원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영어라는 게 쉽다면 나도 내 자식도 내 손자도 대대손손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 줘야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포기하던 중에 드디어 영어를 명확하게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는 사람이 생겼다.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걸 좀 공부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로 거의 전 세계 최초라고 봐야죠. 그러한 영어를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그런 EMT 조합표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죠. 여러분 한번 왼쪽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B 저를 따라해보세요. 1B 2give 3take 4have 5get 6put 7make
팔두, 국험, 십시, 일비, 이깁, 삼택, 사해, 오개, 육풋, 칠맥, 팔두, 국험, 십시. 이거 갖고 뭐 하느냐? 좀 궁금해지죠? 네. 여러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모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요. 모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한 사람만이 영어를 잘해요. 외국어를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모국어를 잘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모국어는 잘 하신다고 착각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모국어를 잘한다, 즉 국어, 한국어를 잘한다라고 하고 계신데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내가 말로 해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책에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뭔가를 창출하거나 창조하신 게 없다는 겁니다. 슬프게도 제 눈에는. 그럼 뭐예요? 발로 뛰어다니고 손으로 열심히 하셨는데 말이 따라가지 않아서 안 된 것이에요. 그게 현실입니다. 도대체가 내가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저번 주에 공부했듯이 촌철살인도 되고 촌철 뭐도 돼요? 네. 어떤 사람은 혀로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발과 손으로는요, 자기 자신이 먹는 거 하나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영어를 하라고 하니 어때요? 슬픔이 더 다가와요. 근데 희망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하면 국어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본인이 쓰고 있는 지금 현재 국어를요, 다시 성찰하는 자세로 다시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영어가 10개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알려고 머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면은 이 영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have, 가지다. take, 가지고 가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들이 나한테 뭘 얘기하는지. 비동사는 무슨 뜻인가 이걸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써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어떻게 되더라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부사 능력이 좋다는 것은 탁월성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10개의 동사가 우리 국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 10개의 동사만 가지고 옥스포드라든지 케임브리지 딕셔너리 이런 거 보면요. 30만 개 이상, 50만 개 이상의 동사가 있는데 그걸 다 모르는 미국인이나 영국인은 영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몇 개만 가지고 유창하게 하는 법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 알아내는 데 있어서 노력을 안 해도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모국어를 잘 사용하면 영어가 땡이라는 뜻이에요. 모국어를 그럼 잘 사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은 기부동사가 있죠. 그 기부동사를 딱 보는 순간에 혹시 주다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오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저처럼 차분하게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드물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잘 들어보시면 비난은 비난인데요. 그 속에 특별하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듣는 자는 끝에 가서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기부는 주다라는 뜻이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모국어 중에서 기부하고 유사한 동사들이 있다면 그거를 범주화시키는 기술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단어예요. 제공하다 어때요? 제공하다는 주다죠? 네. 공급하다는 어때요? 그것도 주다죠? 제시하다 그것도 주다죠? 수여하다 그것도 주다죠? 여러분 수여동사라는 거 많이 배웠는데 주는 겁니다. 상장을 수여하다. 자, 그렇다면은 모국어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범주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부동사로 몰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제가
공급하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공급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1대1로 이렇게 해당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provide, supply 이런 동사가 생각이 안 나면 영어를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옆집에 개똥이는 열심히 머리가 좋아서 단어를 많이 알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요, 기부동사 하나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 아이가 더 낫다는 겁니다. 뭐만 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국어를 이 10개 중으로 하나로, 10개 중에 하나로 몰아내는 기술만 터득한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다라는 게 뭔가. 제가 만일에요, 병에 걸려 있어요. 독감입니다. 제가 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면은요, 사람들이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야, 너 독감 나한테 옮기면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옮기다라는 것, 그 동사 때문에 옮기다라는 영어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용사전을 사용하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은 통역관이나 번역가 외에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옮기다가 뭐냐면요, 기부동사는 언제 쓰는지 제가 결정해요. 기부동사는요, 근원, 출발점이 있는 경우는 다 기부동사 써요. 지금도 이렇게 소음이 나죠? 소음이 나는데 소음이 나는 것은 출발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노래방도 아닌데 막 이게 각도를 맞춰서 출발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고 출발점이 있고 근원이 있으면은 거기서 나가는 건 전부 무엇을 쓴다? 기부를 써요. 그렇다면 제가 만일에 독감이 걸렸으면 이 사람들한테 옮기면 제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게 돼요? 독감의 원인이 되죠?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don't give 이래요. 주지 마세요. Don't give your cold 또는 your flu to me. 이렇게 나에게 독감, 너의 독감을 주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는 너 전염 시킬까봐 오지 마 이래요. 그 복잡한 한국말을요, 기부동사 하나로 넣을 수 있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시키다 할 때 한용사전으로 전염시키다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 기부인지 뭔지 이 10개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나아요? 이게 낫습니다. 자, 제가요, 불경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금강경, 화엄경, 반야심경.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읽다 보니 어때요?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만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제가 그 불경에 뭐가 되고 있어요? 읽고 있는 원인이 되죠. 그럼 여러분에게 뭐 하고 있냐면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무대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뭘 줘요? 어떤 스피치라든지 연설을 하고 있으면요, give a speec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고 있어요. 여기 에어컨이 나오는데 여름엔 에어컨이고 여기는 난방이겠죠. 분명히 여기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으면 따뜻한 바람의 근원이 뭐예요? 있죠. 그럼 제가 따뜻한 바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구나. 이 회사에서 나에게 뭘 줘요? 월급을 주고 있어요. 또는 뭘 주고 있어요? 배당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다 줘요. 주식시장에 돌아가는 걸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에서 뭘 주고 있어요? 어떤 정보나 뉴스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주어로 쓰면 텔레비전하고 기부하고 정보하고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보고 있는 사람은요, 근원이 있는 쪽에서 주면은 이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받게 되어 있어요. 받는 것은 다 get으로 처리해요. 그래서 get a class 하면 수업을 받다.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면은 take a class라고 합니다. take a class.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give a class. 제가 수업을 주고 있고 여러분은 take a class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ake a lesson 들어보셨어요? 레슨 받으러 가야 돼요. 이렇게 애가 가요. 내가 너무 밑에 있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한 곳에 있는 것은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욕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무대 장악 능력을 설명했는데 무대를 걸어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서 가로로 횡으로 가게 되면은 주제를 바꿔서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는 사람이 좀 있으면은 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앞뒤로 가면 앞으로 오면요, 눈을 마주치고 하면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 뒤로 가면 뭐 하는 거예요?
금방 농담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걸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거기 서 있었잖아요. 제가 다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경직돼서 그래요. 오랜만에 만나는 분도 계시고 아프신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다 오늘 나오셨어요. 제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는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은 영어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영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hello, hi, how are you, what have you been up to these days, how long have you been this 이런 영어를 배우려면 여기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괜히 변호사가 아니에요. 변호사는 언어의 마술사예요. 여러분의 MAP를 다 알아요. 마인드 액세스 포인트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내가 접근해서 무엇을 건드리면 저분이 이 물건을 사는지 안 사는지 금방 안다고요. 저분이 날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언어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상대방 정신을 조종하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착한 마음이 돼야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번부터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1번 무엇이냐? 1B 따라합니다. 1B. 이 비동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에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어떠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다. 여러분 상태하고 존재라는 두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해요. 공간을 차지한 걸 영어로 take place라고 그래요. take place.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take place는 발생하다, happen과 같은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면 뭐예요? 분명히 물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죠. 발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면요. 반드시 happe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뭐예요? take place. 장소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대 위에서요. Now I am taking place on the stage.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존재하냐면 비동사 설명하려고요. 그 비동사는요.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니까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러분 이 방에 있어요. 그러면 You are in this room이에요. are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는, 이 방에 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존재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I am hungry 하면 어때요? 나는 배고픈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배고픈 상태로만 있는 것과 존재라는 개념까지 들어있으면 서양인들은 좋지 않은 대책을 세우는데 달리 방법을 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고프잖아요. 그럼 길 지나가는데 배고프니? 배고프대요. 끝. 어떤 사실을 발견하고 그 배고픈 아이를 발견하고요. 어떤 상태로 느끼냐면 우리는 배고프니? 배고프구나. 끝. 요 정도 할 수도 있지만 서양인들은 배고픈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being, human being, 인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게 팩트예요. 사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두 가지가 일어나죠. 하나는 뭐예요? 왕의 마음이 있어요. 왕의 마음은 도와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먹여야겠다. 백성들이 불쌍하니까 영어 못하니까 이거 걱정이다. 이거 영어 문제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어 못하니? 나만 잘하면 돼. 나는 미국에서 왔고 나는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인데 나는 영어만 잘하면 돼. 너네들하고 상관없어. 차원이 달라. 이래버리고 말면 어때요? 그냥 일반 변호사와 국제 변호사가 다르고 일반 의사와 국제 의사가 다르고 일반적인 기술자와 국제 기술자가 다르고 한 것은 언어 영역이 활동 영역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같은 의사라도 의사소통이 빨리 돼야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간호사로 미국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선호되는 나라가 어디냐면 인도와 필리핀입니다. 그들은 언어가 되기 때문에 환자들하고 소통이 금방 되고 의사하고 되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언어가 그러면 오늘날 제가 이 무대에 서서 영어를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라는 걸 인식하고 그 의식 속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하면 제가 일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너 얼마나 영어하니? 한번 보자. 그런 게 있어? 라고 왔다면 절대 안 고쳐주죠. 벌써 마음밭이 다른데 무엇을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리듯이 태양빛도 골고루
골고루 내리듯이 그분이 하시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비동사 하나만 딱 여러분 알고 가시면 이 영어가 뭔지 그냥 통달이 됩니다. 자, 비동사는요, 데카르트가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이때 왜 I am이요? 나는 존재한다라고 해석했냐는 거예요. I am.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존재하고 계신데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데 그 가치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여기다가 엉터리 같은 거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거를 바로 보십니다. 바로 보시는데 오늘은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화요일은 이론 중심이고 목요일은 이 실습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장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보면요, 맨 위쪽에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영어 EMT 판이 있잖아요. 맨 위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 against. against하고 for는 이게 반대말이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2. on. 3. up. 4. above. 5. over. 6. after. 7. in. 8. ahead of. 9. into. 10. forward. 자, against는 어떤 뜻이냐면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둘이 싸우는 거, 충돌하는 거. for는요, 서로 좋아하는 거,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 건 against면 찬성하는 건 for예요. 근데 여러분은 위하여로만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양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어 사전 찾아서 알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요. 그냥 제가 하는 말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against는 반대죠? 따라합니다. 반대. 자, 그러면 반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의견이 서로 안 맞다. 또는 길 가다가 어디 부딪히면 아프죠? 아프다. 이런 것까지 다 against예요. 심지어 바느질 하다가 against인 거 아세요? 자, 여기 바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엉덩이 나와보세요. 혹 찔렀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against예요. 그래서 여기 천이 있죠? 천이 있으면, 옷감이 있으면 옷감에다 바늘을 대고 딱 앞에다 해서 이렇게 뚫으려고 막 할 때 against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 needle이면 이 바늘을 잡았다는 것이요. take the needle, get the needle 딱 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대다 put the needle against the cloth 라고 하는 그렇게 써서 바늘을 해요. 그 다음에 through 관통해서 돌려요. round. 감침질이란 말이 뭐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종이 하나가요, 모든 영어를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요, 한국 와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철을 몇 번 안 탔는데, 정말 제대로 된 긴 전철을 타봤어요. 2호선을 타봤는데, 정말 보증금 뭐 받아가라 그래서 헷갈리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운전하고 돌아다닐 때 못 느꼈던데, 다 영어 공부예요. 희한해요. 다 영어 공부하는데 외우려고 드는 영어. 그게 아니라 저절로 머릿속을 컴퓨터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탁탁 그 상황이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감정을 실지 못하니까 영어를 그냥 외우더라고요. 이렇게. Hello,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막 외우고 뭐 하는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표정들은 다 어때요? against예요. 뭐 때문에 그런가 보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하나 생기니까 빠고 달려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요거 들고 있는 학생 하나 봤습니다. 낙성대 지나오다가. 내가 딱 봤죠. 내가 그러다. 이렇게 그런 나를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앞뒤로 막 훑어보고 뭐에 쓰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맨 위에 1단 있죠? 1 곱하기 2를 전부 합니다. 오늘. 그거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죠. 자, 위에 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gainst하고 for는 뭐예요? against는 서로 반대하다, for는 찬성하다의 뜻이 있다. 그러면 for는 위하여니까 찬성하다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너는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러면 for냐? against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답이 나와요. 나는 against 해. 그럼 반대하는. for 해. 난 찬성해. 이런 뜻이에요. 자, on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붙으면 접촉되어 있으면 다 on이에요.
여기에 뭐에 송충이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돈 여기가 뭐 1억짜리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뿐이에요. 오프는 뭐예요?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 강의에 온돼 있는 상태지만 간혹 오프된 분들을 발견합니다. 그랬을 때 다시 온으로 이렇게 하려면 제가 이리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죠. 그러면 난 아니야 이럽니다. 난 안 좋다 이거지. 누군가 들고 있구나 돌아볼 수는 없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 들어가면요 거기에 반응한다는 거죠. 자, 업은 뭐예요? 위의 위로 뿐이 아니라 완성, 절정의 의미가 있어요. 대충 들어둡니다. 대충. 어버브는 뭐예요? 뭐뭐보다 위에. 그래서 비교, 뭐뭐보다 위라는. 빌로우는 뭐뭐보다 아래.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내부로 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오버가 있죠? 오버는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고 있죠? 뭐 이런 거. 달빛 같은 게 위에서 있죠? 비행기 날아가죠? 이건 오버예요. 그래서 비행기가요, 조금만 더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일하고 있는 들판을 싹 지나가면 그 비행기는 혹시나 나한테 떨어질까 겁난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오버는 위압감을 가지고 위에서 누르는 느낌이 있어서 지배하다라는 뜻이 지배하다. 언더는 지배당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애프터는 어떻다 그랬어요? 뭐뭐 뒤에가 아니라 뒤에서 바로 바짝 추적해서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애프터는 뭐라고? 뭐뭐 뒤에가 아니라 추적해서 따라간다. 그 뜻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줄을 섰는데요. 영화관에 막 들어가는데 제 뒤에요. 노인 두 분이 섰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I have 노인 두 분 after me 이렇게 설명해요. I have 노인 두 분 after me in the line 이러는데 after로 쓰면 무슨 뜻이냐면요. 들어가려고 내가 움직이죠. 그럼 이분들이 누구한테 새치기 안 당하려고 바로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미국인처럼 쉽게 그냥 감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데 우리는 많은 문장을 외워갖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문장은요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개 알아서 하려고 하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그 정도의 두뇌라면 고시 공부하는 게 낫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애프터는 뭐다? 바짝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공장 가면요 자동차 한 대 나오고 그 다음 자동차 나오면 car after car. 근데 누가 가서요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영어로 말해보라 그러면요 얘네들 미국 사람들은 year after year라는 말을 씁니다. 그 이유는 1년 가면 바로 따라서 그 다음 1년이 온다는 거예요. year by year 해도 되는데 왜 after로 썼냐면 그런 심리를 거기다 담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fter 다음에 in 있죠. 자, in은 어디 안에 이 뜻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안에라는 뜻은 한국말이고 그 속과 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박스 같은 거나 물병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물이 들었고 바깥에 껍질이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는 아웃에 속한다고 그동안 알고 있던 분들이 있는데 밖에 이 아웃사이드도 인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 스킨이 이 손 바닥에 여기 있는 스킨 피부가 이 공기 것은 아니죠. 제 거예요. 제 내용물도 제 거예요. 제 배 속에 있는 장도 제 거예요. 간도 제 거예요. 심장도 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 배짱 좋다. 들어보셨어요? 배짱 좋다. 배의 장이 좋다. 어떤 놈이 와서 주먹으로 치고 까불려고 그러니까 때려봐. 배짱 좋아. 딱 그래요. 이게 장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용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 속에 있는 장을 거츠라고 하는데 영화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너 배짱 참 좋구나. 조폭 두목이 와서요. 너 죽을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여봐라. 배짱 좋다. 근데 그 조폭 두목이 뭐라 그러냐면 칼 갖고 와라. 이 사람이 더 배짱이 좋았어요. 그래서 배를 따고 장을 꺼내면서 배짱 좋구나. 그랬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배짱 뭐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take heart라는 말이 있습니다. take heart.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담대하라. take heart인데 heart가 심장이거든요. 심장을 취하라는 얘기는 누구누구 심장을 취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lion's hear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자의 심장. 그거는요 굉장히 용감한 전투사나 용사들 얘기할 때는 lion's heart를 가졌다 그래요. 멜 깁슨 영화에서 브레이브 하트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용감한 심장이라는 뜻인데 그 하트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랑만큼 강력한 그런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랑으로 무엇을 가르칠 때는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좋아 보여요. 근데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나빠 보이죠. 오늘 그래서 인을 설명하는데 인에는 내용이 있고 속은요, 인사이드는 내용물이고 겉은 그 내용물을 보호하고 있는 형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다 할 때 in English라는 말은 영어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영어라고 하는 언어 형식으로 말하다 할 때 이 형식에는 다 in을 써요. in cash 하면 뭐라 그랬어요? 현금이라고 하는 지불 수단으로 in 이런 스타일로 잘라져요. 그러면 어때요? in this style 할 때 왜 in이에요? 그거는 그런 형식. 머리 좀 요렇게 잘라주세요. 저렇게 잘라주세요. 요 영어 요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in this way. 왜 다 in을 붙였냐면 다 형식이라는 뜻이 in에 들어있습니다. in은요. 바깥에 얘기할 때는 형식이고 속을 얘기할 때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You are in me. 그러면 여러분이 내 내용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나의 형식, 나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껍질도 되고 여러분의 내용도 되고 여러분은 내 껍질도 되고 내 내용도 되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If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we are the same 이란 뜻이에요. 내가 만일에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in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제 말이 거기 있지만 실제로 제가 죽는다 하더라도 제 말이 남아있으면 제가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영생의 개념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가슴 속에 딱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이걸 다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강의한 이래로 최초로요. 1단을 전부 다 개관을 해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글자 보이세요? 네. 자, 한번 보시면 1번은요. 뒷부분에 좀 남은 건 좀 이따 하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런 겁니다. 모국어 구사 능력이 강해야 되지만 이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볼게요. 다 눈에 안 띄어도 좋은데요. She is strongly against Tom's opinion on this matter. 그런데 is하고 against가 많이 들렸거나 눈으로 보인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여기 있는 she, 그녀하고 톰의 견해하고의 관계가 반대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앉아서 누워있어도 미국인이 아무리 말해도 어게인스트가 들리면 야, 걔가 나한테 반대하는구나. 그러고 알면 돼요. 이걸 똑같이 뭐 따라해보려고. She's strongly against. 올렸다 내렸다 막 학원에서 난리 났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람마다 올리든 내리든 지가 멋대로 하는 거지. 획일적으로 intonation이라고 하는 억양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해서 Which would you like to love? Which would you like to like? orange or apple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렌지면 어떻고 아렌지면 어때요? 제가 저로 막 이제 움직여야 돼요. 얘가 나 싫어해. 저기 스피커가요 저한테 against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요게 보여요. on this matter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녀하고 탐의 견해는 어떻다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Gary was the only person against the decision of the committee. Decision 결정, committee 위원회. 자, 이 위원회의 결정과 게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관계인가 보세요. 자, 첫째, 게리는 단 한 사람, 유일한 사람이네요. 근데 이 유일한 사람이 게리라는 걸 알아요. 이 게리하고 이 커미티하고의 커미티의 결정하고는 반대예요. 해석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게리는 이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머리도 두뇌도 마음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걸 발견하느냐예요. 자, 그 다음 거 보죠. evidence는 증거인데 이 증거는 this evidence is for her, not against him. 자, 그럼 보면 이 증거는 그녀에겐 유리한데 그러나 그에게는 뭐하다? 불리하다.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어를 오늘 보신 겁니다.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은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보세요. 오늘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내려갈게요. 그래도 소리 나죠? 이렇게 가죠. 자, 여기 보시면요. I think the medicine for my headache. 이때 이 for라고 하는 것이 찬성이라고 그랬던 게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보세요. 이 약이요. 약입니다. 메디슨이. 내가 뭐에 두통이 있는데 두통이랑 이거는 둘이 어울려져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for는 나중에 뭐까지 나오면 이유까지 나와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내 두통 때문에 먹은 약이요. 아직도 뭐하고 있대요? 접촉돼 있대네요? 그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전부 하면 몇 개 정도 할 수 있냐면 한 2,000개, 1,000개 정도의 예문을 보게 돼요. 쉽게. 그러면 점점 뭐가 되냐면 이런 것들을 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네요. The rain은 여기 있어요. 비예요. 그 다음 be on. 비동사는 아까 어떤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여기 on하고 off를 보니까 on은 접촉이고 off는 결렬된 떨어져 있는 건데 비가 하루 종일 내 심리하고 접촉되면은 on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뭐예요? 이렇게 계속 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간헐적으로 떨어져요. 즉 비가 오락가락한다 표현이 be on off예요. 자, 그러면 비가요 오늘 하루 종일 all day long today 오늘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현재 완료를 쓴 것은 계속적 용법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이거 보세요. relationship은 관계입니다. between은 뭐뭐 사이에서고 둘 사이에서고 the two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사전 찾아보면 소원해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한국말로 아무리 소원해졌다 멀어졌다 하더라도 전치사는 뭐로 하나로 돼요? off로 되죠. 딸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off된 거예요. 아들하고 관계가 나쁘면 off된 거예요. 남편이 집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오면 off된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된장찌개 끓여놓고 집 나가면 어때요?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들어오죠. 설렁탕, 곰탕 끓여놓으면 일주일 동안 안 들어와요. 뭘 끓여놓고 나가냐에 따라 부인의 심리 상태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몇 시간 굶어봤더니 그 다음날 안 들어오더라고요. 곰탕 끓여놓으면 몰랐어요. 자, 여기에요. 자, the sun is up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개관을 빠른 속도로 하는 이유는요.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고 여러분 지금 up이 무엇이냐면 위로라는 건 알고 계셨죠? 그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걸 던져볼게요. 던져보면 올라가다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죠. 중력이 있으니까. 그럼 정점은 up에 속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up이요. 서 있는 거 마지막 절정 완성도 up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뭐 공부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태양이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했더니 여기 보면 올라가서 존재하는 어떤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상태로 존재했나 보니까는 올라가는 상태로 존재한다가 아니라 이미 올라가서 뭐예요? 정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사전 찾아보면 뭐라 그러면 해가 중천에 떴네. 해가 중천에 떴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죠.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를 어게인스트 하면 절로 갑니다. 자, my boss is down for some reason I don't know. 자, 내 사장님은요, 지금 다운된 상태로 존재한다네요. 그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나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내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 또 나옵니다. The downside of this box. 이 박스의 밑바닥을 밑에 있는 사이드, 그죠? 다운사이드라고 합니다. 박스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잖아요. 그 박스의 아래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요 부분일까요? She is down with the flu.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뭔지 모르지만 다운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플루는요, 독감이에요. 독감과 함께 다운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사전 찾아보니까 독감에 걸려서 몸져 누워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독감에 걸려서 몸져 누워있다고 하니까 몸저를 막 찾는 거예요. 그렇지 말란 말이에요. 몸을 막 찾고, 바디. 몸저, 뭐야. 몸져 누워있대. 이게 참 헷갈리네요. 그게 아니라 범주로 몰아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우리 자신도, 자손도, 자식도 다 영어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니까는 영어는 곧 굴레고 속박이 아니라 다스려야 될 머슴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요, 그 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학이라는 것의 앞에 그가 있습니다. 자, 누가, 그 여자가요, 그보다 앞서 있대요.
그 여자가 그보다 위에 있대요. 뭐에 있어서? 물리학에 있어서는 그 여자가 잘한다 이 말이에요. She's above him in physics, but she's below him in math. 그런데 수학에 있어서는 그보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는 것도 above하고 below로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해결을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무리 GMAT을 하고 GRE를 하고 무슨 LSAT을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뭘 한다고 해도요. 그들이 하는 casual conversation 이해 못해요. 특히나 film making, 특히나 활동적인 일을 해야 되는 방송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영화를 만든다든지 연출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하는 말 알아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시키지도 못해요. 고급스러운 한국에서 배웠다는 영어로 하면요. 정말 기체후 일양 만강하오시옵니까? 이러고 영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왕림하셔서 착석하세요. 입석, 착석. 그러다 보면은 영어가 영어답지 않은데 그들이 고쳐주지 않는다. 그 다음 거 뭐죠? The bridge, 다리예요. The bridge가 나온 다음에 여기 village가 나오는데 village는 촌락, 그러니까 부락이라는 뜻이고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위에요? 그죠? 다리가 뭐예요? 이 부락보다는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위에 있냐 보니까 2 miles 이렇게. 그러면은 이 비동사하고 여기 이렇게 전치사 있으면 전치사 앞에다 숫자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시계가요. 저 시계보다 5분 빠르죠. 그러면 내 시계를 여기다 놓고요. 5분을 여기다 놓고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저 시계. 아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 빠르다는 건 forward, 앞에 간다는 뜻이고 ahead of 이런 거 막 쓰면 되는 거예요. God's plan is way above our understanding. 자, way 한번 따라합니다. way. 중국 사람들 way, 이 홍콩 사람들 그 way가 아니라 여보세요? 이 뜻이 아니라 이 way는 길입니다. 원래 이 way는 길인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 길인 건 알겠는데 길이 원래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저는 뭐 누가 졸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어게인스트 계속해서 온 거예요. 제가 열심히 강의했는데 음향이 안 나오고 음성이 안 나와서 금붕어를 봤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번 주 강의했던 거 있죠. 1부, 2부 중에 38분 이후부터는요. 제가 강의가 이 음성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중요한 얘기를 엄청 하는데 근데 시청률이 더 올라갔대요. 왜요? 궁금해요. 입만 보고 복화소리. 너무 친절할 때는 또 잘 안 봐요. 제가 굉장히 그 냉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엄청 진짜 아저씨예요, 아저씨. 정말 이 way 있잖아요, way. 따라합니다, way. 길은 보통 멀리 가는 걸 길이라 그래요? 가까이 가는 걸 길이라 그래요? 멀리 가는 겁니다. 만일에 길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멀리 가야지. 그걸 어떻게 길 조금 가는데 거기다 아니요. way는 멀다는 뜻으로 요 훨씬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우리의 뭐예요? 이해를 초월해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부 보는데 좀 빠른 속도로 보고 자 1 곱하기 5예요. 여기 보시면 moonlight이 스펠링이 틀렸어요. G가 하나 빠졌죠? G. 네, G가 빠졌습니다. 여기 moonlight, G가 빠진 거예요. 어젯밤에 그 여기 왔어요. 어젯밤에요. 고양이 한 마리 데려다 놨는데 쥐가 빠졌대. 쥐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요. moonlight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월광 소네라 들어봤죠? 월광 소네라가 뭐예요? 소나타. 소나타는 저 차 이게 아니라 소네라예요. 자 그런데 월광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이에요. 달빛이 우리 머리 위에 뭐예요? 서 이렇게 내리비치죠. 오보에 아까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리비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The employees are under their supervisors. supervisor 하는 말은 감독관인데요. 이 피고용인 종업원이라는 뜻이고 종업원하고 그 다음에 감독관과의 관계가 뭐냐면 언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5번은 위에서 지배하는 거고 언더는 밑에서 지배당한다 그랬죠. 그들의 감독관 밑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다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배당하다 그러면 다 한영사전 찾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전치사에 넣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MAP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마인드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심리 접근 포인트를 전부 영미인들은 전치사에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훨씬 빠릅니다. The fire is 하고 under control. 컨트롤은 조절이죠. 조정. 자,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라는 것 밑에 있으니까 지금 불길이 잡혔다 안 잡혔다? 불길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불길이 잡혔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The fire is under contro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길이 잡혔다는 말이 이거. 근데 우리 불길이 잡혔다 그러면 드디어 길도 찾아보고 불도 찾아보고 해서 둘이 합쳐서 불길.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 잡혔다. 오케이. 경찰이 잡는다. 잡혔다. 도둑놈이 잡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요. 여기 남편이 있고 여기 부인이 있으면 어때요? 남편이 부인한테 꽉 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뒷부분 또 이제 끝나갑니다. 요거 끝나고 잠깐 쉴 거예요. 자, 6번. Tom's birthday. 탐의 생일 파티죠. Tom's birthday party will be after dinner. 우리가 지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다고 칩시다. 저녁을 먹고 있어요. 저녁이 다 끝나가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Tom's birthday party will be after dinner. 이렇게 공표를 했다면 이 저녁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이 birthday party가 있다는 게 느낌이 오죠. 애프터가 아까 뭐라 그랬는데 뭐뭐 후에라는 뜻으로만 하면 막연하게 후니까 1시간 후에 한다는 거야, 2시간 후에 한다는 거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프터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래서 추적과 추격에 급한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저녁 식사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번역해 보면 바로 하겠습니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또 뭐예요? 사전 찾아서 바로를 막 찾아요. 그거 안 하려고 이거 머릿속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강의를요, 비싸서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뭐 해서 안 사고 뭐 하고 뭐 하는 사람 있죠. 다 핑계예요. 167강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뭘 하려고 들으라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이거 알아듣기 위해서 먼저 듣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듣든 누가 듣든 상관없이 다 듣게 할 자손 대대로 갑오로 준, 영문과 교수들이 다 갑오로 주겠다고 다 10개씩 사가고 20개씩 사가도 어떤, 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하나 사가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정말 갑오로 줄만해요. 그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안 해버리면 더 이거 들으면 뭐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뭐 이것저것 하래요?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걸 듣고 와서 160시간 듣고 그 다음 제가 강의하는 거 라이브로 들으면 그 다음에 누구든지한테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기본적인 걸 안 하면서 무언가 유익한 걸 찾아서 다니는 처세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가 힘이 든다고요. 실질적으로 뭐 하라는 뜻인가, 이거 해갖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강의 애프터가 무슨 뜻인지 이미 들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깊이가 달라요. 그걸 들으면 되는데 제 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거기는 근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잘. 그 밑에 한번 보죠. On all ladies before Jane in the line. 보세요. 줄을 섰는데 in the line. 줄에요. 제인 앞에 누가 있어요? 한 노인네가 있다는 거예요. 노인 그 여자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before를 썼죠? after가 뭐예요? 급하게 뒤에서 따라가는 거라면 before는 뭐예요? 앞에 서갖고 뭐예요? 있는데 내가 죄인의 입장에서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이 노인네를 급히 따라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줄이 움직일 때마다. 그래요. 자, 그 다음 거요. Who is before, who is after is not important in solving this urgent problem. urgent 하는 말은 긴급한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앞에 있고 누가 뒤에 있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In solving은 해결하다. 이러한 급한 문제들을,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먼저 나서야 되고 누가 뒤에 나서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긴급하니까 뭐예요? 함께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 멋진 겁니다. 이게 미국의 의회 연설문에 나온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I don't care who is up and who is down. All men are equally created by God. I don't care. 이거 빌 클린턴이 한 말입니다. 선서할 때 성경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신경 안 쓴다. I don't care. Who is up? 누가 높고 who is down? 누가 낮은지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All men, 모든 인간은 신에 의해서 동등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체가 높아요. up. 어떤 사람은 지체가 낮아요. down. 이렇게 하니까 look down on 멸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look up to 존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look down 아래로 내려보고 하나는 look up 그러니까 뭐예요? 존경하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거 가지고도 엄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humility, humble 이런 동사 안 써도 이렇게 업 다운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거요. 7번 10번까지만 하면 쉽니다. Summer is now in. 무슨 뜻이에요? Summer is now in. 자, 여름이 지금 어떻다고요? 여름이 어때요? 제가 원인을 알아냈어요. 이게 이런 스피커에 대한 스퀴크라든지 하울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저를 그 전에 하신 분들이 만진 거예요. 그죠? 제가 전에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뭐, 그렇죠. 원인이, 이 쉬는 시간에 제가 어떻게든 조종을 하든 깨부시든 해갖고 해볼게요. 제가 뭐 하나 사다 놓든지. 자, summer is now in입니다. 자, 여름이요.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in이 있죠. 자, in에 대해서 아까 설명할 때 박스의 속의 내용물이고 겉에는 뭐예요? 그 내용물을 보호하는 형식과 수단이라는 걸 공부했죠. in의 한 가지 더는요, 이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이거 in my hand라는 거 아시죠? in my hand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안 떨어지죠. 근데 왜 in을 썼냐면 in에는 특수한 용법으로 하나 더 미국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면 자, 저 한번 따라하죠. 잡히면 안 놓는다. 그게 있어요.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에서 못 벗어나죠. in이 그런 뜻이 있어요. in이 뭐라고요? 잡히면 안 놓는다는 뜻이다. 한번 거기 들어가면 나가기 어렵다. 여러분 이 강의가 2시간 동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방에서 계시는데 왜 in this room 할 때 in을 썼냐면 그것은 이 방에서 화장실 가거나 뭐 할 때 급하게 가는 거 외에는 잡히면 안 놓는 그런 마력과 매력이 있는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쑥 나가면 그만인데 왜 그래도 예의상이라도 있어야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이에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입장은 어때요? 이 마이크도 손에 잡혀 있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해석을 해볼게요. 여름은 7월, 8월, 9월, 10월 정도 뭐 3, 4개월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여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여름이 갈 때까지, 가을이 올 때까지는 저절로 못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in the summer, in the winter 이럴 때 왜 in을 썼어요? 겨울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가기 전까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를 순응하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모기장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in을 쓴 것은 뭔가 보세요. 여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한대요. 여름이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여름 자체가 뭐예요?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is in 딱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름이 now가 있죠. now는 지금 아니에요? 여름이 완연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연하게 됐다. 또 완연하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얼굴에 뭐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색이 완연합니다. 네. He is out. He's out. 자, out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속에 숨겨 있으면은요, 그게 나오면은 나타나다죠. 근데 요것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사장님께서 밖으로 나갔어. 나가면 여기서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죠. 그래서 out은 사라지다의 뜻이 있어요. 근데 밖에 계신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다 나오니까 저분들이 볼 때는 이 사장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out은 사라지다, 나타나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라지는데 우리 아빠가 어젯밤에 많이 술 드시고 오셔갖고요. 야, 아웃 됐다는 말 쓴 거 알아요? 야, 아저씨, 일어나, 아저씨, 119야, 119. 아저씨, 근데 없어. 그러면 아웃이라 그래. 아웃. 이렇게 하죠.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3번 던지면 아웃 그러죠. 나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정신이 나가도 아웃을 써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 because of the 뭐뭐 때문에고 heavy drinking. 술을 많이 먹어서 그걸 이유로 해서 그가 지금 어떤 상태다? 실신한 상태, 정신이 없다는데. 이분은 몸은 집인데, 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속에 정신이 나가고 없다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There was an in and out sign in front of the parking building. 자, parking building은요, 건물 주차할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주차 건물을
parking building이라고 하고 in front of는 뭐뭐 앞에라는 거, 사인은 표지판. 자, there was는 있었다. 자, 보세요. in and out sign. 따라합니다. in and out sign. 여러분 어디 운전하다가 보면은요, 그 건물에 보면 in하고 out하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in and out이에요. 그랬구나. 그 주차 건물 앞에 in and out sign, 들어가세요, 나오세요 하는 사인이 있다 할 때도 in and out을 사인에다가 연결한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는 전부 형용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어저께 들어왔는데 가만 보니까 어때? 옷을 어떻게 입었나 보니까 your shirt is inside out. 셔츠를 어떻게 입었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에이, 꼭 실수하고 들어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죠? 부인이 볼 때 무슨 일을 생각하겠어요? 옷을 벗었다 입었는데 잘못 입었구나 이렇게. 자, 한번 따라합니다. Your shirt. 예, 당신의 셔츠가 is out 나온 상태인데 뭐가 나왔나 보니까 inside가 out 됐대요. 여러분, inside out은 속이 나온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사기꾼 같은 사람이에요. I know you inside ou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난 너를 속을 다 알아 이 말이에요. I know the Korean history inside out 하면 나는 한국 역사를 inside out 시킨 정도로 안다는 얘기는 한국 역사를 통달하고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한테 쓰면 뭐야? I know you inside out. 제가요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겉에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죠. inside out이에요. 근데 거꾸로 하면 outside가 in 된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너무 당신은 속을 숨겨. 왜 이렇게 말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래? outside in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나와 있는 걸 집어넣으면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근데 이제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속을 알 수가 있죠. out에는 비밀이 탄로나다 할 뜻도 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군요. 자, 굳이 뭐 다 하고 쉬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is ahead of. ahead에는요, head라는 말이 있습니다. head가 무슨 뜻이에요? 머리죠. 머리 하나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는요, 머리 하나 앞선 상태로 존재한다 이 말은 앞선다 이 말이에요. 앞서 있다. The other students.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거예요. In French class에서. 프랑스어 수업에는 그 여자가 다른 아이들보다 앞서 있다는 얘기는 1등이라는 뜻입니다. Considering our working speed, 우리의 working speed,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속도를 고려해 보면 we will be behind schedule. 무슨 뜻이에요? behind schedule, 스케줄보다 뒤처진다 이 말이죠. 아마 일정이 뒤처질 것 같아요. 이 말을 한 거고요. He's behind in the rent this month. 무슨 뜻이에요? 그는 어디서 뒤처져 있다? in the rent. 렌트는 임대료. 우리가 사실은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료죠.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임대료인데 그냥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임차료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 어느 달에? 이번 달에. 그 사람은요, 이번 달에 임차료 못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We are behind in the field of science. 우리는요, in the field of science,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 뭐 했다? 뒤처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